피해자 입장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이걸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 이건 명백히 승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형량을 얼마나 낮췄느냐, 합의를 얼마나 잘 도출하느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 이건 명백히 승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량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형이 굉장히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형량을 얼마나 낮췄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피해자 합의예요. 그래서 피해자 합의에 관해서도 얼마나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사실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선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를 얼마나 잘 도출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승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이제 제가 직접 관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3자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3자적 관점에서 처음에 여성분과 어떻게 만났고 그 과정, 그래서 결국 고소할 때까지의 과정을 제3자적 관점과 피해자 입장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이걸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저희가 도출을 하고, 유리한 점은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현출을 시켜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리한 점과 제3의 요건을 가지고 불리한 점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식의 우리한 리서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변론에 임하면 결과가 대부분이 좋게 나온다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형량 감경과 관련해서 부분인데 피해자 당연히 합의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 합의에 관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없으면 합의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합의라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죠. 돈이 굉장히 많으면 많은 돈을 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의뢰인 중에서 돈이 이렇게 많은 분이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하면서도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합의금 자체는 변호사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의뢰인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의뢰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돈을 합의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도 만족하고 가해자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범위 내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변호사의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형량 감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해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약간 어떤 트러블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이 본인이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간접적인 상황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가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정상적인 범위에 벗어나는 어떤 성적인 어떤 가치관, 판타지 이런 것이 잘못 주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정신적 치료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의뢰인을 계속적으로 케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저희만이 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형량을 감경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경우에 따른 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합의가 안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형량을 어떻게 감경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